시작할게요. 오늘 40페이지 문제부터 한번 풀면서 시작하고요. 그 앞에 있는 용해도표에서 고체 석출량 구하기 요거는 각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연습해 보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같이 풀게요. 자, 1번부터 보면요. 불순물이 포함된 질산칼륨을 뜨거운 물에 녹인 다음 돼 있고요.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는 우리가 방식의 이름을 재결정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끓는 점에다 가열해서 녹인 다음에 이제 식혀가지고 가루 같은 결정으로 얻는 방법을 재결정법이라고 했었고요. 1번부터 보시면요. 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열할수록 고체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걸 이용해요. 그 다음에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이제 재결정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식혀가지고 가루로 얻는 방법. 1번에 이제 5번 되겠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이제 두 가지 물질이 있을 때 붕산을 보시는 거예요. 붕산처럼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을 보시는 거고요.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붕산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비교하기 위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15g과 붕산 10g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붕산 10g에다가 밑줄이나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80도씨 물 50g에 녹여 있어요. 용해도라는 거는 100g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계산하실 때 10g을 2배로 해서 20g으로 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계산한 다음에 100을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눠서 50g으로 환산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어야겠죠. 안녕하세요. 40페이지 문제 풀어요. 1번 풀었고 2번에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15g, 붕산 10g이 이제 50g에 녹아 있는 거니까 100g 기준으로 하면 붕산이 20g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정 가의 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해. 붕산이 그러면은 80도씨에서 100g 기준으로 몇 g 녹는지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80도씨를 동그라미 쳐놓고 위로 쭉 보시면은 붕산은 한 25g?
25에서 24이 한 22.5, 23 뭐 이렇게 이제 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에 한 2배 정도가 높겠죠.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하는 것이고, 일단 문제로 들어갈게요. 2번 보시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르고 옳은 것, 모르고 옳은 것,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죠. 기억은 틀렸고요. 이와 같은 분리 방법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켜서 얻는 방법을 재결정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염화나트륨 붕산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작죠. 용해도 차가 큰 거는 붕산인 거고 디귿은 맞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천일염에서 순도 높은 소금을 얻는 방법도 이제 재결정법이 되겠죠. 그래서 천일점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은 재결정법으로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방법도 되겠죠. 이제 증발을 시켜서 물을 날려버려서 얻는 방법이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2번에 그래서 5번 되겠고요. 3번은 나에서 거름 종이 위에 있는 남는 물질의 종류와 질량은 돼 있는데 붕산 되겠죠. 붕산 되겠고요. 붕산이 80도씨에서는 20한 3g 정도 녹는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20도씨로 냉각을 시켜요. 20도씨에서 5g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쳐넣어야겠죠. 지금 현재 10g이 있으니까요. 100g으로 기준을 하면은 50g의 붕산이 50g에 물 50g에 10g이 녹아 있어요. 50g 기준으로. 그럼 100g 기준으로는요. 20g 정도가 녹는다고 쳐요. 그리고 여기가 80도씨야. 근데 이제 20도씨에서는 5g만 100g 기준으로 5g이 녹는 거죠. 그럼 얘는 그러니까 일단 얘를 하면요. 10g이 있는 50g에 10g이 있는 거니까 100g에 20g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20에서 5를 뺀 15g만큼이 석출되겠죠. 그런데 이건 100g 기준이니까 50g으로 환산한다면 얘는 7.5가 되겠죠. 7.5를 뺀 2.5g이 녹고 7.5g이 석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0g 기준으로 했던 15g이고 현재 실험에서는 우리가 50g만 썼으니까 여기 나누기 2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7.5g. 그래서 3번은 2번이고요. 4번은 똑같이 하시면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인데요. 황산구리는 이제 10g만 썼다고 돼 있고 질산칼륨은 100g만 썼다고 돼 있는데요.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용해도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황산구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질산칼륨을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붕산 요 세 개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제일 결정법으로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용해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질산칼륨이 많이 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질산칼륨을 볼 거예요. 100g. 그리고 80도씨 물에 100g이 모두 녹인다 돼 있는데요. 질산칼륨 80도씨를 보시면 170.3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0g에 물 100g에 질산칼륨은 170.3g까지 녹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현재 질산칼륨이 100g만 있으니까 모두 녹아 있는 거죠. 완전히 녹아 있는 상태야. 그래서 그리고 이 혼합물을요 20도씨로 냉각해요. 20 밑에다가 31.9에다가 동그라미 쳐야겠죠. 그럼 현재 100g이 녹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질산칼륨이고요. (80도씨에) 100g이 녹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도씨로 식혔더니 31.9g이 녹아 있고 이제 100g 기준이니까 환산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은 100g에서 31.9g만 녹고 나머지는 석출될 거잖아. 100에서 31.9를 빼면 되겠죠. 68.1g이 석출된다.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죠. 그리고 질산칼륨이고요. 4번에 그래서 1번 되겠죠. 그래프가 주어지면 좀 쉽게 찾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아니라 표가 주어진다면요, 용 두 가지 물질 중에서 용해도 차이가 큰 걸 찾는 거예요. 용해도 차이가
큰 거.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0도씨는 13.6인데 80도씨는 170.3까지 높잖아요. 굉장히 폭이 크죠. 근데 황산구리 같은 경우는 14에서 57이니까 폭이 작잖아.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재결정법을 할 때는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을 보시면 돼요.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큰 애들 있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붕산 같은 애들이 이런 그래프를 띄고 있어요. 자, 5번은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 그랬는데요. 물과 에탄올 그리고 물과 식용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답은 5번에 일단 3번이고요. 물과 에탄올 같은 경우는 물과 잘 섞여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용해도 차이를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용해도 차이 같은 경우는요. 잘 녹는 고체 물질을 많이 사용하잖아. 그치? 물과 식용유 이건 액체가 섞이지 않는 이건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가 되겠고, 물과 에탄올처럼 잘 섞인 액체 같은 경우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증류법이 됐었고, 물과 기름 혹은 물과 식용유처럼 잘 섞이지 않는 액체 같은 경우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해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했었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비음, 염화나트륨과 붕산, 사탕수수에서 설탕, 천일염에서의 소금 이런 거 맞고요. 비읍의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혈액 분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혈액을 분리하면요, 물 성분인 혈장하고 그 다음에 고체 성분인 세포들의 모임인 혈구 성분으로 나눠서 무거운 혈구 세포들은 밑으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혈장, 우리 이제 피를 이루고 있는 물 성분이잖아요. 물 성분은 위로 뜬다 그랬죠. 그게 이제 밀도차 분리가 되겠죠. 5번에 3번이고요. 자, 중류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 이번에는 6번부터 15번까지 한번 10개 한번 풀어보세요. 증류법이고, 증류법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잘 섞이는 물과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혹은 뭔가를 증발시켜서 남는 소금 같은 거를 얻을 때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증류탑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기체 상태로 제일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류탑 같은 경우는 10번 문제인데요. 제일 위가 기체, 그 다음 가운데가 액체,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이 끓는 점이 높은 고체 성분으로 빠져나온다고 그랬죠. 오늘 이따가 진도를 2단원에 직권을 나가긴 할 건데요. 직권에 있는 지각과 암석에 대해서 나가긴 할 건데, 시험은 지금 하고 있는 물질의 특성을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좀 어렵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으면 개념 보시면서 풀어도 돼요. 어차피 개념 정리하는 의미를 푸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6번 증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증류라는 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고 그랬었고요. 보통 잘 섞이는 액체 물질 혹은 액체 혼합물 혹은 액체에 뭔가 고체가 녹아있을 때 액체를 날려버리고 이제 얻을 수 있다고 했죠. 1번부터 보시면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액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다 돼 있는데요. 맞죠? 2번은요.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 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일단은 끓여서 기체로 만든 다음에 다시 식혀서 액체를 얻어야겠죠. 기체 상태로 있으면은 보관하기 힘드니까. 알코올 같은 경우 이제 알코올이 물에 녹아 있을 때 날려서 그 다음에 알코올 기체로 만들어서 다시 식혀서 알코올 성분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런 방식이에요. 답은 6번에 3번이고요. 혼합물의 끓는 점 차가 클수록 분리가 더 잘 되겠죠. 끓는 점이 비슷해서 만약에 비슷한 시기에 끓는다 그러면 이제 분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끓는 점 차이가 커서 뭔가 하나 빨리 끓어 나오고 식히고 그런 과정이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야겠죠. 답은 3번이에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고 증류를 이용해서 원유를 분리할 수 있다고 했고요. 원유에서 분리하는 시설 장치를 증류탑이라고 했었고요. 10번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죠. 자, 7번은요. 자,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이제 두 가지 액체 혼합물을 섞어가지고 끓여요. 끓인 쪽을 넣는 이유는 이제 갑자기 끓어 넘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돌 같은 거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끓어서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어서 가지 달린 쪽으로 빠져나오죠. 기체 상태로. 그러면서 바로 나오자마자 식어서 찬물로 이제 둘러싸여 있으니까 액체 상태로 이제 포집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요. 삼각 플라스크에서는 기화가 일어난다.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걸 기화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 맞고요. 액체 물질이 더 빨리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더 천천히 빨리 끓어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게 끓임 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끓임 쪽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증류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7번에 1번이고요. 이 실험 장치로 분리하기에 적절한 혼합물은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뭐 밀도차 분리라든지 뭐 스포이트 같은 걸 이용해서 뽑아내기 쉽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물과 식용유, 물과 에테르, 그 다음에 간장과 참기름, 1, 2, 4 이런 것들은 잘 섞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물과 사양화탄소도 섞이지 않고 보통은 물이 더 무거운데 물보다 더 무거운 게 사양화탄소라고 했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물보다 아래쪽에 있는 애가 사양화탄소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했어요. 다음은 3번이고요. 물과 에탄올은 잘 섞여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돼 있고요. 78도씨라고 돼 있는 게 에탄올의 끓는 점이에요. 그래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탄올은 78도씨, 메탄올, 공업용 알코올은 58도씨에서 끓어요. 그리고 100도씨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물의 끓는 점이죠. A 같은 경우는 섞여 있고요. B에서는 이제 약간 원래는 끓는 점에서는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살짝 경사져서 나타나는 이유가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어서 이제 에탄올이 빠져나갈 때 물이 이제 끌려서 따라 나가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합물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조금 올라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경사진 구간이 나타나요. B는 주로 에탄올이 이제 기체로 빠져나오는데 물도 조금 섞여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C 같은 경우는 이제 물만 남아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D는 이제 수증기가 빠져나오는 구간이 되겠죠. 자, 1번 B 구간에서는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죠. 주로가 정답이에요. 주로
에탄올만 끓어나온다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어쨌건 1번은 맞고요. 2번에 B 구간의 온도는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 약간 높다 그랬죠. 혼합물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에요. C 구간에서는 아니고 D 구간에서 물이 끓어나오는 거죠. C는 그냥 물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기포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겠죠. 여러분 물 한번 끓여보. 다들 끓여봤을 테니까. 4번은요. B와 D 구간의 온도 차가 클수록, 그러니까 끓는 점 차이가 클수록 분리가 더 잘 되는 거죠. 물과 에탄올 혼합물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식이죠. 증류법. 10번은요. 이게 중류탑이고 끓는 점이 낮은 애부터 기체 상태로 제일 위 A에서 빠져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A가 기체 상태, B, C, D는 액체 상태, E는 아스팔트 같은 고체 상태로 말씀드렸죠. 자, 10번은요. 답은 4번이에요. 기억니은 틱은 증류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온도는 위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끓는 온도가 비슷한 물질끼리 각 층에서 분리되고요. 끓는 점이 낮을수록 위쪽이죠. 그래서 10번에 4번. 11번은요. 증류탑의 A, B, C, D, E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물질 그랬는데요. 일단 끓는 점을 보시고 마이너스라고 된 게 끓는 점이 낮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영하에서도 끓는다는 거니까 굉장히 낮은 데서도 이미 끓은 거니까 기체 상태인 거죠.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끓는 점이 영하로 돼 있으니까 기체 상태죠. 그래서 A가 되겠고요. B, C, D 같은 경우는 지금 끓는 점이 지금 현재 기온이 한 보통 한 평균이 15에서 20으로 친다면 그거보다 다 끓는 점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죠? 휘발유는 기름이잖아요. 기름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액체 상태잖아요. 그래서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액체 상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E 같은 경우는 중류 혹은 그러니까 끓는 점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고체 상태,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이제 E에서 이제 모아지죠. 그래서 B, C, D가 액체 상태이고요. 일단은 답은 3번이에요. 11번에 3번. A가 이제 기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 LPG 같은 거. 그다음에 B가 휘발유, C가 등유, D가 경유, E가 중유고 아스팔트였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A가 기체, B, C, D가 액체, E가 고체.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끓는 점에 따라서. 12번은요. 이제 증류법을 이용해가지고 전통 소주를 얻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탁한 술이 탁주라고 해서 뭐 막걸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뭐가 섞여 있는 게 술 탁주예요. 그거를 끓여가지고 이제 알코올만 넣어서 순수한 이제 전통 소주를 얻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소주는 공업용으로 따로 이제 제조한 방식이고요. 이렇게 이제 전통 소주 같은 경우는 조금 순수하고 알코올 도수가 높고 깨끗하기 때문에 조금 얻기가 힘들고 좀 비싸게 팔리는 술이거든요. 어쨌건 12번은요. 이러한 분리 방법을 재결정이 아니라 증류법이라고 그랬죠. 2번은요. 밀도차가 아니라 끓는 점을 이용한 거고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온다. 이것도 일단 3번은 맞겠죠. 그 다음에 기화된 성분이 찬물이 닿은 위쪽에 보면 찬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체가 올라가가지고 닿아서 식어서 바로 물방울을 맺힌 다음에 알코올 방울이죠. 알코올 방울이 맺힌 다음에 똑똑똑똑 떨어져서 이제 한쪽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이에요. 액화한다. 5번은요.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것은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라고 했었죠. 자, 13번은요. 액체 물질 A와 물의 몇 가지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고요. 물은 밀도가 1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A는 밀도가 1보다 작네? 그러니까 밀도가 물보다 작으니까 뜨겠죠. 위쪽으로 뜬다는 거고요. 물과 잘 섞임. 그런데 이제 뜨는데 잘 섞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죠. 이거 이미 이제 섞여버리니까. 끓는 점이 78, 물이 100도시네요. 그럼 끓는 점이 78인 건 에탄올인 거기도 하고요. 모르더라도 물에 대한 용해성이 물과 잘 섞이고 끓는 점 차이가 나니까 증류법을 이용하면 되겠지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답은 13번에 5번이죠. 끓는 점, 물질 A와 물의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14번은요.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이 나머지 4건 다른 것. 원유의 분리, 끓는 점을 이용하죠. 공기의 성분에서도 우리 이제 증류탑처럼 증류탑에서 공기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끓는 점을 이용해서 소금물에서의 물 분리도 가능하죠.
그리고 원심 분리 이온 밀도 차였죠. 4번 되겠고요. 뷰테인과 프로페인,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이 전부 이제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에서 얻어진 연료거든요.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의 차이는 무게예요. 그래서 프로페인이 하고 뷰테인하고 이제 무게가 차이가 나가지고 그리고 끓는 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공기지만 기체지만 분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15번은요. 녹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뭐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온도는 다르지만 어쨌건 분리 방법은 비슷한 거잖아요. 1번 녹는 점을 모를 때는 어느 점, 녹는 점과 어느 점 같은 거니까. 2번 혼합물의 녹는 점은 순물질의 녹는 점보다 더 낮아진다고 했죠. 끓는 점은 높아지고요. 혼합물에서. 그리고 녹는 점 혹은 어는 점은 혼합물에서 더 내려간다고 했죠. 이제 우리 어제 눈 왔을 때 제설제를 뿌리는데 제설제의 원리가 녹는 점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 금속이 섞인 혼합물을 가열해요.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이 먼저 당연히 융해되겠죠.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군요. 3번 맞는 거죠. 1, 2, 3은 맞는 거고 4번 녹는 점이 다른 고체 물질을 가열하면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을 먼저 분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이에요. 사금이 섞인 모래에서 사금을 분리할 때 원리는 밀도차였죠. 금이 아무래도 조금 더 무거우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모래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이제 밀도차 분리였죠. 15번에 4번, 5번이고요. 16, 17, 18 요거는 이제 같이 풀어볼게요.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과 분리 방법 및 분리 장치 되어 있는데요. 물과 에탄올 같은 경우는 중류법이었잖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 이런 거 사용하겠죠. 2번은요. 물과 식용유 잘 섞이지 않는 액체니까 밀도차를 이용하겠죠. 그리고 분별 깔때기가 되겠죠. 원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 봤지만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증류탑에서 증류를 시키죠. 3번이 맞네요. 간장과 참기름은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밀도차를 이용하는 건 맞는데 방법은 재결정이 아니라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고 했죠. 염화나트륨과 붕산 같은 경우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끓이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재결정법. 17번 그림은 여러 가지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요게 이제 분별 깔때기죠. 기억하시죠? 나 같은 경우는 요거는 거름 장치가 있으니까 재결정법이 되겠어요. 위에서 이제 걸러지겠죠. 무슨 가열된 액체를 액체 혼합물에 뭔가 고체가 녹아 있고 가열시켰어. 더 많이 녹아 있다가 식혀. 그런 다음에 거름 장치에 부으면 위에 가루 같은 게 남겠죠. 그게 재결정법이고요.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 플라스크에 이제 가지가 달려 있는 거죠.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에 돼 있는데요. 가에서는 소금물에서 물을 넣는다. 요거는 이제 나를 이용해야겠죠. 그리고 나나 달을 이용해야겠고요. 그리고 2번은요. 스티로폼과 모래를 분리하는 건 밀도차 분리니까 그냥 높은 비커라든지 대야 같은 데서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나는요. 물과 식용유의 혼합 용액을 분리한다. 요거는 잘 섞이지 않는 거니까 분별 깔때기가 필요하죠. 이건 가가 되겠죠. 물과 에탄올의 혼합 용액을 분리할 때 방금 했던 중립법이니까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서 이제 끓이겠죠. 답은 4번이네요. 기억하세요. 가는요 분별 깔때기고 밀도차 잘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나는요 이제 재결정법이고 잘 뭔가가 이제 고체 같은 것들이 녹아 있을 때 쓰는 방법이고요. 다 같은 경우는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고 했죠. 18번은요 한번 풀어보세요. 물과 식용유와 소금과 질산칼륨의 특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식용유가 따로 뽑아 나왔잖아요. 그럼 식용유와 뭐 물의 특징은요 잘 섞이지 않는 거잖아 일단은. 그리고 소금은 물에 잘 섞이고요. 질산칼륨도 뭐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잘 섞여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가 되겠죠. 밀도. 그래서 잘 섞이지 않고 가벼운 식용유가 위로 뜨니까 이제 뭐 분별 깔때기 같은 걸로 아니면은 스포이트로 뽑아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용해를 가지고 또 분류를 했어요. 질산칼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재결정법이죠.
그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의 대표적인 게 질산칼륨이었어요. 그래서 용해도. 그리고 남은 용액은요 소금하고 물이니까 끓이면 되겠죠. 그래서 끓여서 날려버리면 되니까 물을 그럼 소금만 없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죠. 밀도 용해도 끓는 점. 서술형은 많이 풀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은 실력 탄탄에 있는 1번, 2번만 한번 빠르게 풀어보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단어 척과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오늘은. 문제에서 물이 50g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환산해야 된다는 거고요. 질산칼륨 20g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40도씨에서 질산칼륨은 62.9g이 100g 기준으로 녹는다고 했어요. 얘를 이제 0도씨로 내가겠으니까 0도씨에서는 13.6으로 줄어든다고 했어.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들만 보시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물이 몇 g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중요하게. 물이 세 번째 줄 보시면은 100g이 아니라 50g 기준이야. 그지? 50g에 20g이 질산칼륨이 녹아있는 거고요. 우리는 황산물이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질산칼륨 20g, 물 50g 여기다가 비출을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를 보셔야 되겠죠. 온도가 40도씨였어. 40도씨에 해당되는 질산칼륨의 용해도 62.9를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62.9보다 많으면은 62.9g만 보시는 거고, 근데 62.9보다 적게 녹아 있잖아요. 20g. 근데 이거는 50g 기준에 20이니까 100g 기준은 지금 현재 40g이 녹아 있다는 소리잖아요. 어쨌건 40g도 62.9보다는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녹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현재 질산칼륨이 40g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0도씨로 식혀요. 그럼 13.62 g은 녹는 거잖아요. 그럼 40에서 13.6이 녹으니까 석출되는 양은요 100g 기준으로 26.4g이 석출되는 거죠. 그거를 50g을 환산하면은 13.2g. 그래서 뭐 100g 기준으로 석출한 다음에 나누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과정 중에 40과 20 이렇게 이제 13.6, 6.8 이런 식으로 바꾸신 다음에 50g 기준으로 바로 계산하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100g 기준을 50g으로 기준해야 된다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가름 종이 위에 질산칼륨 13.2g이 석출돼서 가루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니은은요, 걸러진 용액 나에는 황산구리만 녹아 있는 게 아니라 질산칼륨도 여기 6.8g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도씨에서도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0g 기준으로 13.6이니까 50g 기준으로 6.8인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D가 혼합물을 냉각하는 과정에서 20도씨일 때 질산칼륨은 당연히 뭐 안 되겠죠. 40g 있었는데 31.9g만 녹는 거니까 어쨌건 석출되는 양이 8.1g씩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틀렸어요. 1번은 그래서 기억만 맞고요. 1번만 맞아. 2번은요. 물과 A, B, C가 있어요. 한번 특징을 보면요. 자, 끓는 점 78도씨가 있네요. 잘 아시겠지만 에탄올이야. 그럼 A는 에탄올일 것 같고요. B는요. 끓는 점이 56도네요. 이거 메탄올이에요. 그래서 보통 56, 58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용해성을 보시면요. 물과 잘 섞인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A, B는 어쨌건 물질은 모르겠지만 물과 잘 섞이는데 끓는 점 차이가 나. 그럼 중류법을 이용해야겠지. 그리고 밀도는 작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C 같은 경우는 물과 섞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얘는 물과 안 섞이니까 밀도만 차이가 나면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밀도를 보니까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되지 않을까 싶어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0.8 정도가 이제 식용유나 기름이에요. 그리고 끓는 점은 85도씨. 그래서 여러분들 튀김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튀김, 돈가스 뭐 이렇게 튀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치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에 끓이지 않고 기름에다가 끓이는 이유가 이렇게 기름에다가 뭔가 치킨 같은 걸 넣으면 빨리 끓잖아. 그지? 그래서 겉에가 바삭하게 있고 안에는 조금 약간 촉촉하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튀김이잖아. 그래서 기름에 튀기는 거예요. 끓는 점이 낮아서. 하여튼 답은 2번에 3번이에요. A, B의 혼합물은 중류. 그 다음에 니은은 틀렸죠. 물과 A의 혼합물보다는 물과 B가 끓는 점 차이가 크니까. 디귿은요. 물과 C의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사용한다. 그죠? 자, 1교시 때 남은 시간대만은요. 단원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8번까지만 오늘 풀 거야. 나머지 소수용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1에서 18번까지 풀고 제가 답만 부를 거예요. 이제 시작할게요.